제가 매일 마시던 이 음료가 사실은 미국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캔 하나 때문에 저의 세계관 전체가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 고든 치킨 샌드위치, 초코 프레첼 쿠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글로벌 제품들의 진짜 출발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과연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단 1초만 투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작은 충격.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며 식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소피아 밀러라고 합니다. 소피아스 푸드월드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1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음식은 단순한 섭취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고 취향을 표현하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창구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고층 아파트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집의 한켠에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가득하고 그 틈 사이로 제가 사랑하는 음료 펩시 제로 라임의 캔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사실 펩시 제로 라임은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닙니다. 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이자 제 다이어트 성공기를 함께 해준 동반자입니다. 2년 전 건강 문제와 체중 증가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병행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제가 사랑하는 탄산음료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바로 펩시 제로 라임이었습니다. 달지 않으면서도 톡 쏘는 청량감, 그리고 상큼한 라임 향은 제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음료는 어느새 제 콘텐츠 속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팬들 사이에서도 소피아의 음료로 불릴 정도였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LA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버거 트렌드에 대한 리뷰였고 방송 중간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펩시 제로 라임을 마시며 리프레시를 했습니다. 팬들은 그 모습을 즐기며 실시간 채팅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었고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중반을 넘어가던 시점에 이상한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피아, 그 펩시 제로 라임은 한국 롯데에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펩시는 전통적인 미국 브랜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넘겼지만 곧이어 같은 내용의 댓글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예요. 롯데에서 개발하고 펩시랑 협업한 제품이에요. 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펩시 제로 라임 처음 나온 곳이 한국이에요. 미국에서 출시된 건 그보다 한참 뒤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송을 끝내고 난 후에도 이 댓글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는데 하는 마음과 함께 제 핸드폰을 집어들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저는 관련된 정보를 찾아봤고 결국 공식 보도자료와 기사, 여러 커뮤니티의 포스팅을 통해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2020년 한국의 롯데 칠성음료 R&D 센터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테스트 마켓으로 먼저 출시된 뒤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펩시 본사가 이 레시피를 채택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확대 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출발점은 미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미국의 상징이 실은 한국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단지 음료 하나의 출처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미국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점을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건 정말 진실이었을까? 내가 미국 브랜드라고 믿어온 것들은 실제로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제품을 리뷰해왔지만 그 기원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펩시 제로 라임은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게 너무도 익숙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기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제 인생에 있어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과 바삐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익숙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 자신이 보였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단지 하나의 음료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 세계관이 이토록 흔들릴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의문을 제 파트너 마크 윌리엄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저와 함께 콘텐츠를 제작해온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마크, 어젯밤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펩시제로 라임, 그게 사실 한국에서 개발된 거였대. 그렇게 말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요즘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그러지. 어디서 만들든 브랜드는 미국 거니까. 그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그것은 진짜 이야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와 제품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무시한 채 겉만 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음료에 그치지 않고 그 외에도 어떤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고든 크리스프 치킨 샌드위치, 미국 남부식 프라이드 치킨을 베이스로 한 그 맛있는 레시피가 알고 보니 처음 개발된 곳은 한국의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본부였습니다. 매운맛과 단맛을 조화롭게 섞은 시즈닝 소스는 한국 R&D팀의 창의적인 조합이었고 이후 그 반응이 폭발적이자 본사에서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역수출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비가 오는 날 최고의 간식이라고 칭하던 초코 프레첼 쿠키. 그 역시 한국의 한 제과 기술자가 고안한 레시피였습니다. 그는 바삭한 식감과 진한 초콜릿의 풍미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저는 멍하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모든 창조와 혁신이 미국에서 시작된다고만 생각했을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 중인 한국계 미국인 식품 마케팅 전문가 에밀리 최. 그녀는 평소에도 식품 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유명했고 운 좋게도 예전에 한 식품 박람회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에요. 에밀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브랜드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 시장을 트렌드 실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반응도 빠르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테스트한 제품이 성공하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확산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그녀의 설명은 충격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미국 오리지널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실은 한국에서 시작된 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브랜드 이름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제품의 기원이나 핵심 아이디어는 한국 개발팀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마케팅 전략까지 한국 스타일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어온 것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쌓아올린 제 콘텐츠와 정체성은 과연 진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저의 채널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영상, 수천 개의 댓글,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밝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무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개한 음식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야 할 때라고. 그래서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다고. 이름하여 숨겨진 기원. 그리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펩시제로 라임이 될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 그리고 새로운 시도. 숨겨진 기원 시리즈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한 후 저는 오래된 셀카 삼각대와 조명부터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제 앞에 펩시제로 라임 캔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캔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금껏 당연하게 마셔왔던 음료가 이제는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해요. 그렇게 말을 꺼낸 저는 펩시제로 라임의 숨겨진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저의 세계관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는 30만을 넘겼고 댓글창에는 놀람, 공감,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배운 데 대한 감사의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미국산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원조였다니. 대박. 소피아, 당신 덕분에 제품 하나하나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반응들은 저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크는 제 콘텐츠 방향 전환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소피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리즈는 위험할 수 있어. 브랜드 이미지에도 안 좋고 기존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그렇다면 더더욱 해야지. 우리는 지금껏 겉모습만 보여줬잖아. 이제는 그 안의 이야기를 보여줘야 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마크와 저는 콘텐츠 방향을 두고 큰 갈등을 겪었고 오랜 논의 끝에 마크는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과의 이별은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혼자만의 색을 담아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숨겨진 기원 시리즈의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펩시 한국지사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밀러님. 저희는 펩시 제로 라임 개발과 관련된 콘텐츠를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본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개발팀과 인터뷰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직접 그 진원지로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제 채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푸드러버 여러분, 드디어 저의 첫 해외 현장 취재가 시작됩니다. 바로 한국에서요. 펩시제로 라임의 진짜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 함께 하실래요?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정이 끝나고 나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이건 단지 콘텐츠의 확장이 아닌 제 정체성과 시야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낯선 공기 속에서 저는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나라를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푼 뒤 곧바로 펩시제로 라임의 출발지인 롯데 R&D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맞아준 사람은 김지훈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음료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김 팀장은 저를 실험실과 회의실, 그리고 개발 당시 사용했던 프로토타입 캔이 전시된 공간까지 안내하며 당시의 고민과 시행착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임 향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인공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산 라임 오일과 미국산 베이스를 조합해 가장 자연스러운 맛을 찾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 어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음료가 단지 맛있다는 평가로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문화, 실험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블로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꾼이 되었고 진실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캔의 진실이 열어준 세계. 서울에 도착한 이후 저는 그동안 미국 안에서만 보았던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R&D 센터에서의 인터뷰, 다양한 식품 개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셨던 펩시제로 라임 한 캔의 배경 이야기는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루프탑 카페에서 촬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오후,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늘 그래왔듯 펩시제로 라임이 한 캔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음료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지 브랜드가 아니라
이야기가 담긴 존재였으니까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캔의 음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펩시제로 라임은 그저 제로 칼로리나 라임 맛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고민 속에서 태어난 결과물이었고, 그 뒤에는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수많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기도 했고, 이 이야기를 시청자들과 나누는 것이 제게는 너무도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국산, 유럽풍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곧 최고라는 인식,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나라들이 기여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지만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느낀 건 진짜 혁신과 열정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상은 서울의 거리, 식당, 편의점, 그리고 R&D 센터에서의 모습들이 교차 편집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메리카 푸드 스토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전 세계의 음식, 문화,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글로벌 푸드 커넥션즈의 메신저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해요. 여러분, 함께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미국 내에서도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됐다며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가 있습니다. 소피아,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익숙하게 소비하는 제품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콘텐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고일 뻔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해온 노력들이 단지 콘텐츠의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머물며 다양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소개하며 왜 이곳이 글로벌 트렌드의 테스트 장소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또 한국의 음식들이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귀국길 비행기 안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귀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너무 좁았고, 제가 보지 못했던 세계는 이토록 넓고 깊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후 저는 채널명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소피아 푸드 월드에서 이제는 글로벌 푸드 커넥션즈로 브랜드 변경과 동시에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맛을 넘어 이야기를 찾다. 저의 콘텐츠는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화를 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펩시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내 마케팅 캠페인에서 펩시제로 라임의 글로벌 여정이라는 콘셉트를 활용하고 싶다며 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협업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한 캔의 음료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편견을 깨뜨리고 시야를 넓히고 더 나은 이야기꾼이 되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질문 하나로 저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숨겨진 기원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브랜드와 제품들의 진짜 출발점에 대해 혹시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의 방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